자, 저번 시간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더리움의 전체 유통 물량 중에서 이 47.26%나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스테이커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를 같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47.26%나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더리움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고, 이 스테이킹을 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압도적인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기관들이라든지 비트마인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분석들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씩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또 이슈가 많이 나왔던 내용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전송액 이 8조 달러 돌파, 그리고 은행 없이 8조 달러 폭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전송액이랑 뭐 이더리움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뭐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갑자기 막 10% 20%씩 급등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서도 사실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이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코인으로 넘어오시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코인이라는 것을 회사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회사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인이라는 것은 결국 암호화폐에 해당되는 겁니다. 화폐라는 것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인이라는 것을 회사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의 돈이라는 관점을 갖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가치, 자, 이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바로 유통량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달러라는 것, 달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금리 인하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시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0경 정도가 되는 돈이, 이 달러라는 게 100경 정도의 달러가 풀어졌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100경이 아니라 더 많은 돈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사실 자산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는 착시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게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이 시중에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때문에 자산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 3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양 정책, 그에 더해서 금리 인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게 되면서 시장의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풀어졌었죠. 당시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치 구간 103달러 구간에서 90달러 구간까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주식 같은 경우도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급등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었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유통 물량, 공급량, 이런 것들이 이런 가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결국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란 것이죠. 근데 이거는 달러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자체 내 재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급량과 그런 부분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꼭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거래소로 가지고 있다가 B라는 거래소로 이더리움을 이체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공짜로 우리가 A라는 거래소에서 B라는 거래소로 이체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수수료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수수료는 우리가 흔히 가스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스비의 대부분은
이 수수료에 대한 대부분은 이제 소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소각이 되게 됩니다.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확대해서 보시면 이더리움이 하루에 194개 소각, 그렇죠? 9개 소각, 그리고 65개 소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하루하루마다 이더리움이 소각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체를 시킬 때 이런 수수료가 들기도 하고요. NFT라든지 RWA라든지 이런 것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마다 수수료가 부과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 이제 조금 뭔가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스테이블 코인 전송액이 8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이더리움이 붙게 되는 것이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테더나 서클과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8조 달러를 돌파했다. 결국 그만큼의 수수료가 현재 소각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이더리움이 뭐 폭등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또 아니죠. 근데 여기서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지난 7월 달에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통과 기대감 때문에 크게 급등을 했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라는 게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만 통과가 되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통과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실제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더리움의 소각량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원화를 결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한다. 월급을 받을 때도 돈을 쓸 때도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시한 소각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하루 평균 카드 이용액이 3조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이 통과돼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이 규제라는 게 하나씩 통과가 되고 우리가 실제로 편의점에 가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고깃집에 가서 외식을 할 때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더리움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꼭 챙겨봐야 할 2026년도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정책 이런 통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사실 이 이더리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언제죠? 1월 15일 날 상원 심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클래리티 법안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보시면 상반기까지 세부 이행 규칙을 확장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언제든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이슈들이 결국 이런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인 만큼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또 가득할 것이고 이런 법안들이 하나씩 통과될 때마다 또 이더리움은 또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충분히 밝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이제 뭐 전체적인 큰 흐름들, 2026년도 상반기에 대한 이슈들, 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더리움에 대한 전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저는 이제 이더리움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들고 계시던 간에 분석이 가능하고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비트코인 분석을 원하시면 비트코인 분석, 리플을 원하시면 리플 분석.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타점 같은 경우도 제가 개개인별로 비중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입하신 매입 가격도 틀리고 비중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통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개별적인 코인이나 개별적인 타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신 거 있으시면 놔두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 저희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고요. 혹여나 보유 종목 진단 원하시면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은 문자로 구독자방 전달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바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해가지고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계속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된 대로 해서 문자로 링크 바로 전달 드릴게요. 이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락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문자로만 전달 드린다는 점 잊지 말고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